네, 그러면 정치와 전혀 무관한 지금 아유 이것들 멘탈이 조금 흔들리셨죠? 제가요? 아니 너무 또 좋은 얘기들 많이 써주셔서 약간 좀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이제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전 정프로님 그 한마디에 적급 만포, 10만포, 100만포 공감합니다. 뭐요 또? 웽. 아까 사실 한 말씀 광고였다니까요? 이게 그게 아니라 광고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너무 예. 아유. 자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예. 볼까요? 제가 새벽에 가끔 깬다 그러잖아요. 예. 나이를 먹어서 그러네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나이를 점점 가면서 그 새벽에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이렇게 많아지면 저도 아침잠이 점점 없어지는 것 운동 같은데. 많이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들은 푹 잘 수 있다고 뭐 그런 의학적 소견들이 아, 제가 본 적이 그래요? 있어요. 예. 아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좋은 게 아니죠. 아니 저도 깼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것 같은 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운동 열심히 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오늘도 눈이 딱 떠서는데 2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다시 잤는데 아무튼 네. 2시에 이게 핸드폰을 딱 열고 보니까 엔비디아만 딱 빠지고 나머지는 다 2%, 3%다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엔비디아만 수급적 요인으로 좀 빠뜨리고 있는 거고 시장은 엔비디아 이벤트로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또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 밀렸더라고요. 어. 다시. 그런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6.38%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23%거든요. 이 말씀은 장중에 S&P 500이 1%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합 정도에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밀렸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다우가 올라간 거는 GDP가 이제 좋게 나온 것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 엔비디아 쪽하고 기술 쪽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한 3% 하락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깊이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수급이. 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직접적인 거 빼놓고는 다른 것들은 2%, 3%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오후에 한 2시 넘어가서 엔비디아가 축축축 빠지면서 한 7%까지 갔다가 종가는 6.38% 빠지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데들이 매물이 같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독일이 역사적 신고가가 됐습니다. 독일은 요번에 GDP 성장률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근데 신고가예요? 예, 역사적 신고가 됐고요. 22 금리 인하 기대하면 상승한다. 뭐 이런 뭐 한 줄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독일 요즘 상황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예, 안 좋습니다. 근데 신고가예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제가 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경기 선행 지수랑 경기의 지표하고 시장이 따로 이렇게까지 커플링한 적이 없었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좁혀지기는 할 건데 뭐 이런 표현을 좀 드리면서 걱정에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그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런 현상이 아주 도드라지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물 경기하고 자본시장하고의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것 같고요.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네. 왜 그런가 이거. 일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전에는 실물 경기가 이 자본시장을 이끄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을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이 실물 경기를 이끈다는 거예요. 자본시장이. 실물 그럴 경기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 자본시장이 실물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한 지가 꽤 됐어요. 어. 그런 얘기들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흔히들. 맞아요. 아니, 근데 결국은 실물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실험한다라고 하죠. 그래 이제 그건 긴 시간을 보고 결과를 한번 긴 보자고 시간을 보면 그런데. 그걸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어제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속보치에서 2.8%였는데 3.0%로 조정했습니다. QOQ예요. 연율로. 그래서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역사 신고가 됐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논란이 한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네. GDP 성장률도 지금 높였죠. 물론 1Q에 1Q에 1.4%였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2Q에 3%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간 거에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2.3에서 2.9%로 아주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GDP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시가 호황이었잖아요. 증시 호황도 이 부의 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에 이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줬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GDP 성장률 올라갔죠. 그 밑에 보면 제가 노란 거 표시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요것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2.3에서 2.9%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고용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고용이 좋고 소비도 좋고 그래서 GDP가 올라갔어. 그런데 경기 침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일단 어떤 구간마다 이 지표가 계속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1분기에 1.2%가 안 나왔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또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하튼간에 우리 눈에 나오는 팩트로는 GDP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나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지수는 나스닥은 마지막에 밀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엔비디아 발 그리고 기술주의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컸다. 그러니까 섹터의 영향이 큰 거지 전체적인 네. 흐름에서는 양호한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애플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아이폰 16 시리즈 대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애플도 어제 2% 이상 올라가다가 되밀리긴 했지만 플러스 1.46%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6.3% 하락을 했는데 다른 거 보시면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뭐 다른 거 다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좀 국지적이다. 전체 흐름이 좀 아니다. 국지적인 표현이 맞나요? 이제 어떤 한 부분이 좀 그랬다. 네네네. 이렇게 설명을 어제 시장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그 젠소낭이 블랙웰이 생산 중이다. 그리고 4분기에 출시할 거다까지 코멘트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막 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여러 차트가 있는데 하나만 딱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에 고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겠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률이. 뭐 그렇겠죠. 근데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를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요. 제가 요걸 가져온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렇기 때문에 빠질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에게 두 가지 팁을 또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같은 얘기인데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률의 기울기입니다. 주가의 기울기는 네. 영업이익률의 기울기예요. 네. 그런 게 원래 증시 격언에 있고요. 그리고 정석 투자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윌리엄 오닐이나 아니면은 뭐 피터 린치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네. 그 OP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OP 마진이 10에서 20%인 성장률을 되게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고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막 급작하게 가면 주가가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50%, 40%, 50%, 60% 가면은 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게 얼마나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해라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런 논리를 지금 펴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빠지니까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뿐이다. 저는 좀 핑계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보면은 실적이 계속 좋대는데 네. 요번에 최고 실적이 이랬는데 근데 주가는 떨어져. 그러면서 왜 애널리스트 나쁜 놈들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나쁜 게 아니고
영업 이익의 기울기, 성장률의 그 기울기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적자 기업인데 막 뜨는 애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주가 오르는 애들. 네. 그 얘네들은 적자인 상태에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엔비디아를 통해서 뭐 다시 한번 또 공부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블랙일 출시가 되면서 실제로 그 매출이 찍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는 또 다시 아마도 들어오면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61개 IB 포함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61개 매도는 한 군데도 없고요. 네. 중립이 4개이고 나머지는 목표 주가 다 올렸습니다. 아. 나머지는 목표 주가. 그 상황 속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을지는 모르죠. 네. 이거 이제 우리나라 주가하고 연계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그렇거든요.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영향을 받으면서 엔비디아 뭐 시간에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SK하이닉스가 시초가가 마이너스 6.5, 삼성전자가 시초가 마이너스 3.6,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7.1%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1.2% 정도 딱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반등 시도를 좀 했는데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빠지면서 다른 쪽을 보자. 근데 어제 2차 전지가 급등을 했어요. 그 완성품 업체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삼성 SDI가 5.6%, LG에는 솔루션이 6.1% 올랐어요. LG에는 솔루션은 저점으로 한 20% 올라온 겁니다. 이게 6.1% 올랐고요. 네. LG화학이 2.2%, TSCT 같은 경우는 11% 정도 어제 올랐어요. 이들이 오르면서 여기만 가져온 건 이게 시가총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시가총이 낮은 막 상한가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거 없이 1,000억, 2,000억짜리 빼고 네. 시황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이들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어제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시장이 저는 빠졌지만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많이 빠졌지만 비교적 견조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5,532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냥 갖다 때린 거예요. 음. SK하이닉스가 1,300억, 삼성전자 3,300억 정도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4,200억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랫동안 이 수급을 봤을 때 다른 쪽에서 산 거예요. 비차이 프로 매도가 5,500억인데 4,200억이라는 얘기는 한 2,000억을 산 겁니다. 순수하게. 네네. 어느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샀다는 얘기를 좀 보여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SK하이닉스가 4일 연속 2,000억 이상씩 매도가 나왔다고 제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네. 어제 1,300억 정도 나왔어요. 엔비디아 악재가 딱 나오면서 빠지는데 SK하이닉스 1,300억 매도했거든요. 뭔가 줄었잖아요, 이게. 요 이벤트를 두고 팔았구나, 얘들이.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부분들은 점차로 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제 시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도체에 지금 매물을 막고 있는데 미국도 좀 그렇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2차 전지가 어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의 대형주, 특히 대형주에 있는 바이오 중에서 유한장일, 한미아폼, 에이벨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어제 장중 급등하기도 했어요. 근데 2차 전지 올라오면서 좀 상승폭 축소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2차 전지 밑에서 올라오고 반도체가 지금 약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종목별로 섹터별로 막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쪽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좋지 않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2차 전지 이런 쪽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좀 올라와서 다행이고 좀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어제 짤로 제가 뉴스에서도 그거 한번 보여줬었는데 이게 그 막 반도체가 떨어지면 저기 2차 전지가 오르고 2차 전지가 떨어지면 반도체가 오르고 막 이런 식의 약간 짤이 돌 정도로 요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아니면 요즘이 아니고 1년 내내 그랬고요. 네. 1년 내내 그랬는데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제가 맨날 그 얘기하는 게 곰팡이의 균 얘기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곰팡이의 균들은 자양분이 아주 풍부한 환경, 지저분한 환경이겠죠. 네. 풍부한 환경이 되면은
쟤들끼리 각자 떨어져 갖고 먹고 산다고 해요. 근데 환경이 되게 안 좋아지면 딱 뭉쳐 갖고 하나로 뭉친다고 합니다. 어떤 생존해야 되니까. 네.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면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막 이 자금들은 여기서 플레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금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를 올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우리 시장의 한계 슬픈 얘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산업 생산 소비 판매 발표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PC 개인소득 발표되고요. 그리고 기업 설명회 이거 제가 지금 어제 현대차 놓친 것 때문에 이거 이제 설명드리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KB금융, 고영, GS 리테일, DN 오토모티브 이런 종목이 합니다. 독일의 신고지수 낮고 다우존스 산업지수 신고지수고 GDP 상향한 것들을 보면서 경기 및 시장 우려에 대해서는 좀 약화됐습니다. 근데 다만 엔비디아 중심의 길주 수급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엔비디아가 뭐 블랙웨일 출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일단 그건 너무 길잖아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대만에서 세미콘 대만 행사가 있어요. 여기 젠선한 CEO가 또 나서 한마디 할 거거든요. 네. 요때 한번 보자고요. 요때 만약에 여기서 연속 빠지면 요때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요 어떤 모멘텀이 하나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이벤트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이 지금 8월 말이거든요. 네. 월말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 고용 보고서 가장 중요한데 네. 경기 지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기 지표에 시장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반도체 약세 구간에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냥 현상은 이런데 우리 우라가미 군요 얘기 맨날 하잖아요. 네. 실적 장세부터 뭐 금융 장세부터 역시적 장세까지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가 둔화하고 기업 실적이 둔화하는 걸 역시적 장세라 그래요. 네. 근데 만일 지금 우리 미국은 지금 뭐 경기가 아직 탄탄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역실적 장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역실적 장세가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안 좋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가 좀 올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야 우리 시장 확연하게 글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그럼 만약에 진짜 금리 인하하고 경기 둔화로 가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고 가는 쪽보다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적 장세에 들어가면은 일단 경기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가지 못해요. 네. 천천히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추세적으로 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소형 테마가 아주 가까움을 받는 시장이 됩니다. 언제 우리 시장이 이랬냐면은 그때하고 뭐 똑같이 비교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고성장이 좀 있었는데 2015년, 2016년도에 2017년도가 피크였고요. 2015년, 16년도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을 했어요. 그때 하락을 했는데 개별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강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똑같다는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중소형주나 테마장이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8월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9월이고 곧바로 2주 후에 추석이에요. 우리나라는 썸머 랠리도 없고 그리고 명절 전에 장이 안 좋다. 우리 흔히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이 지나면서 9월 말에 밸류 프로그램이나 지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추석까지는 지금의 시황관에서 좀 크게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추석 이후에는 어떤 세제 정책이 만약에 나오면 네. 우리 지금 양당 간 9월 1일 날, 일요일 날 뭐 회담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제 정책이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추세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가능성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걸 좀 지켜보자. 그리고 확인을 좀 해가면서 그러면 새로운 추세나 새로운 섹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진지하시니까. 아니 워낙 아니 유동성이 정프로님 네. 굉장히 아, 초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저거 보고 계세요. 이게 그 네. PPT 네. 보고 계시는 네, 거거든요. 시황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2번은 오픈 AI가 이번에 1,000억 달러 가치로 좀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신규로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하고 엔비디아도 참여하고 이것까지는 다 나왔는데 애플도 참여를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투자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오픈 AI의 그 AI 그 어떤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걱정거리도 있죠.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애플의 IT 기기가 오픈 AI에 종속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타가 생겼네요. 그래서 종속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구글에도 좀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얼마나 투자되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투자가 되면은 결국은 얘들이 또 데이터 센터 계속 뭐 크게 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그쪽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각 회사들이 빅테크들이 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흥행이 얼마큼 되는지 여기 관심이 좀 많은 것 애플 같습니다. 정도 되면 사실 네. 그냥 자사에서 따로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근데 아직 지금 늦었잖아요. 애플이 좀 늦게 했거든요. 아마 네. 하고 있을 거 있다고요.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험성으로 하여튼 여기저기 일단 예, 대놓고는 예, 있고. 예,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 아까 제가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쭉 설명을 이해하셨죠? 어떤 맥락으로 얘기했는지 좀 이해를 드셨잖아요. 왜 지금 네. 61개 증권사에서 다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다. 네. 자, 우리나라에 반도체 펀더멘탈 이상무라는 전자신문의 보고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는 각 증권가에서 나오는 증권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이 빠른 것처럼 제가 썼습니다. 펀더멘탈 이상무, 주가는 이상유. 제가 그냥 주가는 지금 다 급락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AI 투자 확대 기대감에 장비주로 커버리지 확대하는 증권가. AI 산업 성장으로 설비 투자 확대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SK증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전방 투자에 대해서 기조가 변화된다. HBM 할당으로 신규 투자를 못했던 범용 D램 투자가 증가가 전망된다. 전방의 메모리 자본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며 소부장 업체의 낙수 효과로 이어질 거다. DB투자증권,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당 메모리 탑재 용량이 증가해서 이쪽에 수혜가 될 것이다. 삼성증권, 이분은 굉장히 세게 좀 얘기하시는 쪽이에요. 많이 미시는 분인데 이름은 제가 안 써왔습니다. 블랙웰 지연으로 인한 엔비디아 조정은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뿐 펀더멘털의 변화는 제한적이다. 그 외에 KB, 하나, NHN은 전공정 장비 업체 관심 있어 커버링 종목들이 지금 보고서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운영업계에서는 예전에는 후공정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AI 뭐 ETF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전공정을 포함해서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을 전반을 담은 ETF 설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엔비디아가 61개 증권사에서 지금 월가 IB에서 다 목표 주가 상향하고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치는 주가의 움직임하고 그들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지 결국 그쪽으로 가는지는 가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고 가는 거고 네. 어떤 사람은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표를 좀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아마 저는 지금 댓글을 안 보려고 일부러 노력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믿다가 우리 망했어. 막 맨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걸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우린 트레이딩은 매매는 내 역할입니다. 네.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이 지금 가장 고생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커버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왜 우리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증권사에서 커버링하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반도 안 돼요.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30-40%뿐이 안 될걸요? 그래요? 예, 얼마 안 돼요. 오. 근데 이제 신규로 커버링하거나 커버링하면서 보고서가 커버링한다는 건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은 가봐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보고서가 나온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보고서와 함께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예. 계속 후공정 패키지만에 예.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 예. 이제는 전공정에 대한 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에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시황 어저께도 말씀을 드릴 때 엔비디아 묻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후공정 업체나 막 이런 것들만 상반기 계속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고정 디램 가격이 요즘 추세가 어떤지 아세요? 한동안 맨날 바닥을 기다가 좀 올라온다 그랬었죠. 네. 잠깐 올라왔다가 지금 멈춰 있어요. 더 못 올라가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더 못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그 얘기는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디램 가격이 고정 디램 가격이 범용 디램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전방 상황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전공정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보고서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주식을 누굴 믿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확인 작업을 좀 해보는 단계에 지금 들어섰다. 요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 조금 제가 최근에 경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것들을 시리즈로 보내는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런 걸 왜 하냐면 세미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 부동산 펀드가 일단 먼저 결과부터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 현황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진짜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뭐 60% 이상짜리도 있고요. 20%, 79%짜리도 있네. 마이너스 79%. 오피스가 다 안 좋네요. 예, 다 오피스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고금리 장기화로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데 운용사들은 지금 대출금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더 대출 받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이걸 갚으면서 다른 쪽에 또 빌리고 이걸 하는 거죠. 대환하는 거죠. 그리고 만기 연장, 뭐 배당금 유보 등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펀드 평가라는 데가 있죠. 평가사라는 데가 있는데 28일 날 봤더니 공모 해외 부동산 펀드 중 설정 이후 누적 손실 펀드 규모가 1조 584억. 그러니까 이만큼 손실 봤다는 게 아니고 네. 손실 난 규모가 네네. 근데 여기에 약 43.5%가 전체에서 43.5% 반이 손실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금 손실 펀드 설정액이 5,330억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전체 손실난 펀드 규모가 1조, 요 전체 규모예요. 네. 여기서 5,300억이 손실 났으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말 그대로. 43% 손실을 봐서 5,330억이 지금 이제 손실난 상태라는 거예요. 네. 여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설정하는데 선진국의 상호 오피스 투자를 대부분 한 거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주식 얘기는 제가 전반에 다 시황하고 다 말씀드리잖아요. 대응까지. 근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시장만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진행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만약에 배당금 유보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거 뭐 소송 걸리고 그러겠죠. 만기 연장이 안 되건 리파이낸스 안 되면은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네. 잘라내는 것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이비들은 이게 손실이 확정이 되면은 이 손실 확정의 부분만큼에 대한 어떤 만회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런 만회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게 헤지펀드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이비들이나 증권사들은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수록
이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나중에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요건 먼저 저 뉴스 전해드린 건데 우리나라의 뭐 상가의 몰락이다 경매 나온 것이 11년 만에 최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전국 상가의 우리나라 경매 진행 추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013년이 2,500건이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군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이 좀 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정프로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즐거운 거 하나만 아하. 해볼까요? 5번 뉴스 하나 더 남았네. 네. 그냥 이거 뺄까요? 이건 조금 복잡한 뉴스라서 나중에만 말씀. 네. 네. 요 장기 20년 장기 민간임대 도입 있잖아요. 네. 요거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에 제가 늘 표현을 하기에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 별로 관심 없다 표현을 맨날 하잖아요. 근데 네. 전 이건 무지하게 관심이 있어요. 이 렌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6번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프로님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와. 뭐죠? 자녀 표준 점수 향상을 위해서 수능을 보는 학부모들. 표준 점수가 뭐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수능을 접수했다고 인증하는 학부모들이 등장하고 있다. 입시 관련 카페에 인증샷과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뭐냐면요. 학부모들이 거기 가서 시험을 봐요. 그럼 점수가 낮죠. 바닥 깔아줄게. 점수가 낮잖아요. 네. 점수가 낮은 점수가 많으면 이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표준 점수가 높아져요. 네. 그러면 내 애는 네. 이 공부를 잘하는 몇 명이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근데 그 딱히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냥 제가 제 주장보다도 제 의견보다도 읽어드릴게요. 입시 전문가가 응시 인원이 적은 탐구 과목의 경우 수십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서 저득점자를 늘릴 경우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다. 종로학원 대표는 학부모들이 깔아주는 일부 탐구 과목에 대해서 표준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이 시점에 3점 높아질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탐구 과목에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전체적으로 실질적 통계에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다. 좀 읽어드렸거든요. 저는 좀 재밌으시라고 아니. 별로 표정이 재밌지 아니 전 맨 처음 뉴스를 딱 보고는 예. 바보들인가 그랬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내가 깔아준다고 내 자식만 올라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자녀분들이 어려서 이걸 몰라서 그런 집시제들 모르셔서 그런 거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방법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 효과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 네. 특정한 종목은 모두 다 보는 게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선택 과목이 몇 명 안 보는 그런 별로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에서 많이 보지 않는 과목. 네. 이런 과목에 가서 점수를 낮은 점수를 깔아주면 네. 내 자식은 이걸 잘하는 애잖아요. 이거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네. 그러면 얘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얘 조금 못 봐도. 그 못 보는 과목을 사람들이 선택을 있으니까. 해서 부모들이 그래서 일부 그 과목만 본다는 거예요. 몇 개 과목만. 예, 아니 근데 그 과목이 그 애 부모는 2명일 거 아니에요. 잘해봐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많은가? 카페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자. 카페 모여서 거기 보면은 이런 야. 얘기까지 나와요. 우리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기 몸 아프다고 안 가서 실망했다.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뭐 와 진짜 바보들인가? 이 바보들인가는 아까 바보들인가의 두 번째 버전,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의 바보들인가인데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식 점수가 좀 올라갔어. 그러면 그 자식이 역시 우리 부모님들은 현명한 분들이야. 역시 부모님 은혜 한번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또 사회 나가서도 내가 뭐 경쟁 잘해갖고 이렇게 제대로 된 자식이 될까? 나는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이게 성적 올라가고 애가 뭐 조금 더 좋은 좋은 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원하는 과에 뭐 이렇게 갖다 치면 나는 그럼 걔 평생 아마 잘못된 시그널을 그 애한테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입시에서 이런 편법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라고 만약에 걔가 그걸 인식하게 되면 그렇죠. 19살, 20살에 배웠다면 앞으로도 거의 모든 단계들에 있어서 그런 방법부터 찾겠지.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인가? 저는 그거는 바보들인가 생각을 합니다. 재미가 없었군요.
굉장히 흥미로워.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어째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저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정프로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또 보는 거라서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안 보고 제가 요 방송 아침에 데일리 방송 안 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매일 뉴스를 보면서 아, 되게 스트레스가 이상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뉴스가 많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애들 수능 점수를 높여주려고 부모들이 노력을 한대요. 대단하다. 와, 그렇게 정프로를 여의도로 보내야 됩니다. 저를요? 정프로는 여의도에 저 있습니다. 여의도 여기 여의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여기 여의도입니다. 네. 자, 장르만 정도나 있다가 많이들 오시고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